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전 육군훈련소장의 소신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성균 소장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순직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문을 연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그 육군 규정을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군장은 할 수 있지만 걸음만 가능하고 구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른바 선착순은 일제의 잔재라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놀랐던 것은 선착순이라는 것이 과거의 그 일제시대 일본군의 잔재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성을 말살한다 그래갖고 제가 현역 있을 때도 한참 전에 없어진 지 오래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젊은 장교가 선착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고 전 소장은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병들을 인간이 아닌 부품처럼 생각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 간부들이 장병, 병사들을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한 조직의 큰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다만 고 전 소장은 중대장이 여성인 탓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여론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는 아니고 군 훈련 규정 지침을 어긴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모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군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여군을 없애야 된다. 그럼 차후에 남군 중대장 중대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남군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고 전 소장은 강원 정성군 출신으로 육군훈련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전역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난리난 K-방산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하루빨리 종전이 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산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월등한 줄 알았던 러시아산 무기들의 한계와 무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러시아의 군사강국 이미지와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22%에서 16%로 6%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후로 수치가 발표되면 감소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제 무기 수입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인도가 그 수입 비중을 약 40% 가까이 감소시켰으며 그 이후로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던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정할 만큼 이미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무기 제작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장비의 높은 품질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납품 속도 무엇보다도 품질 대비 가격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산 수출의 전성기가 열렸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천공2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와 호주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여러 국가의 수출 계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갑자기 K-방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오늘은 북한의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관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갑작스레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로 북한이 만리경 1호를 발사하게 되면서 우리 군은 이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에서 발끈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것들이 고의적으로 도발적인 책동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빈 껍데기가 된 지 오래됐고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점을 보면 굉장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북한은 즉시 5년 전에 파기했던 비무장지대 감지초소 복원에 나섰고 보시는 것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 비무장화를 파괴하고 북한 군인들이 다시금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요원들은 아직도 비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지 우리 장병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해 JSA를 관장하는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만약 우리 군도 재무장에 나설 경우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우리 측만 비무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측 근무자들의 신변 위협과 군인들의 사기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지 여러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과연 그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군장병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3,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행 중 한 명이라도 군인이 있으면 전원 다 군장병의 가격을 받는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군인 할인은 들어봤어도 군인 할증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놀라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식당 주인은 군인이면 체격 좋은 남성인데 그런 사람들은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로서도 손해는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해당 가게는 여주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가게 근방에는 군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주는 양평과 함께 대표적인 군사도시로 꼽히죠. 그런 만큼 여주 지역은 평소에 군부대의 대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차량 화재 초기 진화 및 도로 통제를 지나가던 군인들이 했고 여주시 방역 활동도 군부대에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민 지원의 필수 코스인 포고와 폭설은 당연히 매년 지원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군인 장병들은 3,000원을 더 내야 되냐, 나라 지키는 아들 같은 장병들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너무 양아치스럽다. 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네. 어이가 없다 진짜. 논산 입소하기 전 어머니가 사주신 돼지갈비가 생각난다. 가스버너에 구워 먹는 갈비였는데 서울에서 먹는 숯불갈비보다 훨씬 비쌌다 라고 하시면서 대체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이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글쓴이의 사연과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